안녕하십니까. 책의 저자 윤성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은 개론적인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문법적인 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C라는 언어가 무엇을 하는 언어이냐, 그 다음에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C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컴파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사람과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형태의 언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개 보면은 사람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형태의 언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상당히 넓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사람과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형태의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알겠는데 우리가 아직 컴파일러가 뭔지를 몰라요. 컴파일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컴파일이 무슨 일인지를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이 무엇인지를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조금 취해 보도록 하죠. 책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적절히 아주 쉽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서 접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미를 북돋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조금 못 그리긴 하는데 내용 전달을 할 만큼은 제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잘 그립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물론 펜마우스긴 하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네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참 말이 많죠. 예.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두 개의 CPU를 지금 그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이름이 A이고 B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개는 서로 다른 CPU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뭐 회사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회사이지만 CPU의 모델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요. 중요한 건 아무튼 CPU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PU가 만들어지면은 CPU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CPU에게 사실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명령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명령어 체계가 만들어져요. 이 명령어 체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스트럭션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체계니까 인스트럭션 코드의 집합이라고 해서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은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상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조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명령어의 체계, 즉 인스트럭션 셋이 CPU가 달라지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A라는 CPU에게 일을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인스트럭션 셋과 B라는 CPU에게 일을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인스트럭션 셋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스트럭션 셋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프로그래머들 있죠. 오늘날의 프로그래머들이 아니라 과거의 프로그래머들은 바로 이러한 인스트럭션 셋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의 프로그래머는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로우 레벨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이러한 어떤 CPU가 등장이 되면은 CPU가 생성이 되면 그 CPU에 따른 명령어 체계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러한 명령어 체계, 즉 인스트럭션 셋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스트럭션 셋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를 한 명 교육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트럭션 셋을 단순히 이해해서 프로그래밍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인스트럭션 셋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면 바로 이 CPU,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도 이해를 해야 되죠. CPU, 엄밀히 따지면 CPU예요. CPU의 어떤 구조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인스트럭션 셋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프로그래머를 한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인스트럭션 셋은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가까운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에 상당히 가까운 언어입니다. 즉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을 통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프로그램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한 10줄 정도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구현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 인스트럭션 코드를 사용하면 최소한 30줄 이상은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문제는 프로그래밍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기를 원하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프로그래머를 갖다가 양산해냈으면 좋겠다. 프로그래머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생산성을 갖다가 높였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등장 배경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 오늘날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CPU에 대해서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C 언어를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CPU에 대해서 혹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강의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그런 얘기가 간혹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잘 몰라도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랭귀지, 즉 C 언어를 사용을 하면 인스트럭션 코드로 예를 들어서 30줄 정도가 걸리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한 10줄 정도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프로그래머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항들을 갖다가 오늘날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C라든가 그 다음에 C++, 자바라든가 혹은 C샵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이제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10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 10줄짜리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즉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인스트럭션 셋은 하드웨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부터 예의로 제가 C라고 얘기를 해보죠. C라는 언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C로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보고 우리나라 말로 제가 막 술술 풀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이다 라고 우리의 말로 제가 바꿔서 막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CPU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현이 되어 있는 우리가 구현해 놓은 이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바꿔주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조금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뭘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 체계, 즉 인스트럭션 코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CPU가 알아서 적절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돌려줄 겁니다. 이러한 번역을 갖다가 해주는,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아니죠.
하는 아이를 가리켜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애가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컴파일러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 코드로 그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인스트럭션 셋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작업 자체를 갖다가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누가 한다? 컴파일러가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일을 해주는 애가 컴파일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컴파일이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면 아마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실 그 프로그래머들이 조금 드물거든요.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어느 정도 대략 감을 잡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앞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전개가 됐는데 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앞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C 언어의 장점과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이 되게 보면은 처음 도입 부분에 있으니까 쉬운 내용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C 언어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문법적인 요소를 내가 다 안다. 따라서 내가 C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시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으신 다음에 아, 그런 거구나.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단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장점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단점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사실 C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 예를 들어 C++라든가 자바 이러한 여러 개의 언어들을 접해 봐야지만 여러분들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점 이해하는데 1년 걸린다. 그럼 아마 단점을 이해하시는 데는 아마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걸리실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이고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C 언어의 장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오래 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식성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그 A라는 CPU하고 B라는 CPU 얘기를 했었죠. A라는 CPU가 있고 B라는 CPU가 있습니다. CPU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요? 명령 체계가 다르죠. 인스트럭션 코드가 다릅니다. 그러면 A라는 CPU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인스트럭션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B라는 CPU에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명령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B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 체계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즉 프로그래머들은 과거의 프로그래머들은 CPU가 달라지면 프로그래밍을 2번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C 언어를 가지고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라는 CPU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의 C 프로그램은 B라는 CPU에게도 역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B라는 CPU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에서도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이식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효율성이 높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C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거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할 테니까 아, 뭐 그런가 보구나 라고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요. 그 하이 레벨 랭귀지와 로우 레벨 랭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하이 레벨 랭귀지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가 되는 거고요. 로우 레벨 랭귀지, 로우 레벨 언어로 가까워질수록 사람보다는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가까워집니다. C 언어는 완벽한 하이 레벨 랭귀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로우 레벨 랭귀지도 아닌 약 중간 정도의 레벨을 지니는 언어입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의 특성을 지니면서 더불어 어떠한 특징을 지니냐, 로우 레벨 랭귀지의 특징도 지닌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도 뭐 제가 지금 얘기를 해보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그렇게 쉬운 말 같지는 않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그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을 지녀요. 여느 다른 하위 레벨 랭귀지와 달리 하드웨어에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뭡니까? 제가 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튼 무지 좋은 언어다라는 거죠. 자, 단점.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의를 요한다. 메모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액세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실감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포인터, 배열 이러한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역시 주의를 많이 요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고급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 로우 레벨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로우 레벨적 특징을 지니지 않는 언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비주얼 베이직과 같은 언어들이 있죠. 이러한 언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C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C라는 문법 체계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 및 실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알아야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 돌려보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C라는 문법 체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컴파일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 체계로 바꾸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링크라는 과정이 있는데, 자, 이거 그냥 거친다고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왜냐면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상당히 좀 난해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책 중반부 이후에 다시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링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디 연결한다라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 연결을 갖다가 한다. 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이건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만 일단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링크라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 즉 확장자가 EXE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실행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할 겁니다. 컴파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컴파일러라는 애가 에러를 발생시켜줘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컴파일해서 에러 발생했느냐? 발생 안 했다. 그러면은 아직 뭔지는 모르는 이 링크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링크 과정에서도 역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수정해서 컴파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링크라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행 파일이 생성되되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크게 얘기를 하면 프로그램 작성하고요.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링크라는 과정 거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비주얼 C++이라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